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징글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오늘 썸백쇼 MC를 맡은 MC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블링블링.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잖아요. 아, 네, 근데 맞습니다. 요즘 그 길거리에 캐롤송도 안 들리고 전혀 뭐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저작권 때문에 어, 노래를 틀 수가 없죠. 네. 조금 좀 약간 삭막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잠깐 성탄절 캐롤을 한 곡 들어보고 시작을 하시죠. 와우, 좋아요. 굿. 아,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이 집에서도 이렇게 캐롤송도 좀 들리고 하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걷는 거. 아, 걷는 게 가장 그렇죠? 손쉬운 걷는 건가요? 거. 그렇죠. 돈 안 들이고. 아,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네. 있는데? 그래서 숨 쉬는 거. 그렇죠. 숨 쉬는 건 기본이고 네. 숨도 쉬어가면서 예. 바로 집 앞에 있는 길을 걷는다든지 산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몸에 건강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은 네. 어, 걷기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진짜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이제는 전문 트래커가 됐는데 골프부터 시작해서 걷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취미와 특기를 잘 살려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우리 조진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걷기의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대마왕. 그래도 되나요? 걷기의 대마왕, 우리 조진현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진현입니다. 아이고. 지금 반갑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40살에 미국에 있는 골프 대학을 들어가셔서 네. 또 미국의 PGA 자격증을 따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SBS 골프 채널과 MBC ESPN 골프 채널의 해설위원도 하셨고 네. 지금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여전히 골프 전공을 살려서 골프 지도자 길을 걷고 있고요. 그래도 역시 건강은 골프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걷는 일을 거의 돈은 벌지 못하는 거지만 주업으로 삼을 정도로 끝없이 걷는데 아까 진행자분께서 손쉽게 걷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도 하나하나 안 놓쳐요. 발 쉽게 걸어야 된다. 발 쉽게. 우리가 이게 손이 쉽지만 의외로 발도 안 쓰는 거죠. 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발 쉽게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숨 쉬듯이 잘하셨어요. 밥 먹듯이 밥을 이렇게 먹기 힘든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지만 숨 쉬고 밥 먹듯이 걷는 것도 내 생활 속에 그냥 묻혀서 살아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대단한 걷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걷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테마가 끝없이 걷고 노래 부르며. 노래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없이 걷고 노래 부르며.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되나요? 아, 갑자기. 여기 스튜디오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하라 네. 그러면 합니다. 거침없이. 반주가 없나요? 반주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제가 이 네. 걷기 관련해서 네. 한 소절 해도 될까 오히려 여쭙고 싶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가요 속에 걷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네, 그 부분을 잠깐 한데 오늘은 걷기 얘기만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풍요롭게 즐기려고 골프, 특기로 돈 버는 이중생활자. 이중생활자? 네. 80세쯤에 에이지 슈터가 되고 싶은 욕심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이지 슈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야말로 에이지 슈터는요.
자기 나이만큼을 치는 건데 골프라는 게 타수거든요. 근데 뭐 백돌이 백순이 백타 그러면 우리가 골프를 맨 처음에 치던 뭐 30대 40대에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늘어가고 골프 숫자는 이제 줄어가야 되는 건데 그 교차점이 아마추어 같은 경우 한 80세 정도, 프로 선수들은 한 70대 전후에 나와요. 저는 아마 70대 후반쯤에 에이지 슈터를 하는데 이게 골프를 잘 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인생을 어떻게 꾸려왔는지에 대한 한편의 종합 성적표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70의 나이인데 뭐 누워 있다든지 하면 네. 필드 자체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70을 그렇죠. 달성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우리 김영수 대표님은 이제 52세니까 52세라니요. 이제 39인데.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네. 39이시라고? 아, 그럼요. 정신 연령이 39이에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신 연령은 29입니다. 아, 네. 우리 조진현 선생님 오늘 초대해서 얘기 듣고 있는데요. 그 호가 무연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무연이라는 예. 뜻이 뭐 어떤 의미가 예. 있으신가요? 제 호가 또 어디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블로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무연하면 무연이발류 그 무연이 아니고요. 춤출무 그다음에 그럴련 자연할 때 아, 연. 그래서 춤출무. 춤추면 그렇게 되리다. 그러니까 저는 춤을 전혀 출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춤은 제가 인생을 마치 춤추듯이 춤은 우리가 짜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춤도. 그래서 그렇게 춤추듯이 삶을 살아라. 근데 마침 저희가 그 어떤 연유로 한학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을 한 5년 정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호를 주신 거예요. 아, 당신은 무연 선생은 2호가 맞겠습니다 하고 주셨는데 거침없이 제가 뭘 하나 준비했었는데 뭐가 마땅할까 하는데 무연 뜻을 딱 아는 순간 바로 수락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했더니 너무 좋다. 무연 딱이다. 춤추듯 그러면 그렇게 살리다. 그런 뜻이 됩니다. 춤추는 인생 너무 좋네요. 저도 호가 있습니다. 호가 무엇입니까? 해암이라고.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저기 제가 이제 자라고 큰 곳이 남도의 그 끝 고흥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흥의 바다의 암초 혹은 바위암이. 바위암. 예. 그래서 우리 조진현 선생님께서 우리 지어주셨습니다. 정쌤은 저기 암초의 암은 아니고 바다에 고요히 떠 있는 홀로만의 그런 섬, 그 섬의 바위죠. 제가 요즘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는데 이제 갯바위를 걸으면서 섬들이 정말 고요하면서 자기만의 은근한 고집과 그 자연스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암이 좋겠다 그러는데 덥석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지어주셨군요. 예, 호를 받은 사람이 호도 또 지어주는 연쇄 우와. 반응이 생겼죠. 네네. 좋은 현상이네요. 해암으로 불러주세요. 네, 해암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암입니다. 갯바위 얘기하니까 나는 갯바위 노래가 생각나네요. 나는. 네, 맞습니다. 예, 갯바위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섬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경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작은 섬들 이제 섬을 이렇게 길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섬의 외곽을 해안선을 따라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마주치는 것들이 이제 바위 그리고 그 조그만 돌들 있죠. 동그랗게 된 돌. 그걸 몽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몽돌 바위. 동그란 몽돌. 그게 뭐냐면 그 몽돌이 원래 거친 바위에서 그게 수없이 많은 파도와 바람에 씻겨가지고 동그란 돌이 된 거거든요. 네. 인간은 그냥 한마디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몽돌 해수욕장이 또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게 예. 저기 그 거제도? 남해 통영 뭐 이런 예, 데 네, 통영 쪽에 몽돌이라는 있는 해수욕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신안 쪽에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연평도 그 백령도 있는 거기도 몽돌 몽돌이. 있고 몽돌이라는 게 말 몽돌이라는 그대로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바닷가 바위니까. 어디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까 안 지을까지 전부 몽돌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걷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근데 지금까지 왜 걸으시게 된 거예요? 글쎄요, 왜 걷느냐 하면 참 그냥 걷는 거요. 걷는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한 15년 전쯤 되나요? 뜻하지 않게 또 스포츠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저한테 몹쓸 병이 한번 찾아왔어요. 아, 몹쓸 병이라는 게 뭐 큰 병은 아니고요. 네.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그래서 50 초반의 나이에. 그렇죠. 50대 초반이 되죠. 야, 그래서 중풍을 제가 다행히 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 증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걷는데 그냥 우연히 걷는 거죠. 그때까지는 네. 본격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걷는데 머리는 발을 땅에 안 담그고 제 발은 진짜 단데 이게 헛디딘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네. 이제 병원에 찾아가고 했더니 마침 그 중풍 초기 증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도 사전에 징후가 있는데 전조 너무 증상이 피곤하고 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병이 온다고 노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깜빡하고 살고 있어서 제가 살면서도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지 마라.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자기 건강을 챙겨가면서 네. 살아야 된다는 좋은 경각심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을 했고 네. 그냥 끝없이 걸었습니다. 끝없이 걷고 하루 종일 걷고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걸으셨어요? 글쎄요, 내가 뭐 얼마나 걸었는지를 뭐 아니, 막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하니까 잠도 안 자고 혹시 걸은 건 아니겠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걸은 거는 네. 사실 이제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게요. 먹고 자야 되니까 한 10시간 정도 깨어 있는데 아침에 깨서 밤늦게까지 걸을 수 있는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봐요. 사람이 한 시간에 그냥 한 4km 정도 걷는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한 40km. 이게 백리길입니다. 예, 옛날에 선비들이 예. 한양의 그 과거 시험. 과거길을 갈 때 백리길을 이제 가야만 이게 이제 시험 당일에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고된 길이었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돌아오고 이 걷는 거는 이게 네.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걷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곧 사색이고 명상이고 걸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사실은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된다 해서 또 특히 발길을 걸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면 넘어져요.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10 몇 년 동안 하루에 뭐 10km씩을 걸었다. 저는 이제 뭐 그러면은 따로 연간 따지면 예, 그러니까 3,600km. 걷는 거를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하는데요. 이제 저도 일을 하니까 평일 때는 제가 집에서 일터까지 가는 길을 한 3, 4km 정도 쪽에 둡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하면 일단 한 7, 8km가 되죠. 네. 사람들이 하루에 만보 걸어라 하는 거를 만보를 대놓고 걷는 게 아니라 만보를 걸을 수밖에 없는 곳에 제가 두고 네. 그다음에 일터에서 제가 또 끝없이 걷습니다. 아, 예, 하는 일 자체가 걷는 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르졌다 하지만 한 2만 보는 그냥 걷는 것 같고요. 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간단히 골프 가르치는데요. 네. 제가 골프를 가르치면서 계속 보여주고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다 보니까 꽤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좋은 게 예. 그 만보기라 그러나 예, 그게 있어서 스마트폰에 다 예, 놓으면 들어있으니까. 만보기가 척척해서 푸시워크. 얼마 걸었습니다 나오고 제가 이제 출퇴근 길이 한 7, 8km 되니까 6km 정도 걸으면 만보가 되거든요. 아니 그럼 다리가 멀쩡하세요? 그렇게 하루에 2만 보 정도 걸으면? 그렇게 걸어야 멀쩡해지는 아니 거죠. 아, 2만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한 보당 예를 들어서 70cm 정도 아니 잡거든요. 2만 보를 더 그러면 걷는 거 14 아닌가요? 아니지. 그 우리가 하루 출퇴근하는 걷는 게 사람들이 그 정도면? 보통은 뭐 6,000보, 7,000보씩은 걷잖아요. 네. 출퇴근 안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그럼 많이 걷는 건 아니네요. 예, 만보는 그렇게 금방 할 그렇게 수 있죠. 그냥 한 생활 시간? 속에서 네. 걸으시고 2시간? 이제 그렇게 평일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네. 걸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발도 가능하면 뭐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지하철역은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어. 예.
그러니까 지하철비도 싸지겠죠. 그럼 제가 내년에 지공거사가 되거든요. 네. 혹시 진행자 선생님 아세요? 지공거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 지하철 공짜 갈 거자에 사자예요. 선불거자. 아니 지하철 그 운임을 65세부터 네, 65세 너무 젊어서 70세로 그걸 좀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좀 그게 재정 상태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아니 오가고 저는 있는데 사실 네. 뭐 지공거사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공거사가 나온다고 거기다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저도 오늘 1시간 반 거리를 영종도에서 오면서 걸어온 건 아니고요. 지하철에 서서 왔어요, 그럼. 가능하면 제 몸을 가만 놔두지 않게 그 속에서 자기가 놔둬야지. 아이고, 허리 아프다. 그냥 편한데 앉아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강을 찾기 어렵죠. 야,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서서 오는 것보다 앉아서 있는 것도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허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네. 이제 오래 걷는 거는 걸으면 다 누구나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허리에 무리가 가고 아무래도 네. 이제 배낭도 무거운 걸 메지 않고 제가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뜨거운 물, 여름에도 꼭 반드시 뜨거운 차를 타서 여름에도 찬물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생활이고 아마 진행자님이 여쭤보신 게 한 13년 정도 2009년이었으니까 한 13년 정도 걸으면서 하루에 100km, 그러니까 10km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걸었으니 뭐 그것만 계산해도 뭐 한 4만 km 걸은 것 같고요. 주말에 제가 이제 대놓고 이제 걷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팀들 3, 3, 5 이렇게 해서 같이 걷는 팀들에서 테마길을 연결해서 어디까지 가자. 계속하는 그런 것들 따지면 뭐 그렇죠. 그래서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출퇴근하면서 걸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주말에 가까운 이제 집 앞에 있는 산책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죠. 우리 조준 선생님은 여러 가지 그 테마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서 다녔다는 얘기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테마길 기억이 나세요? 참 저는 많이 걸어 다니면서 고마운 게 요즘 지방자치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만 해도 각 구별로 둘레길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랑구에도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이 용마산길 있잖아요. 네. 다 있죠. 네. 저는 지금 여기 오면서도 네. 이 스튜디오에 있는 곳에 저 길 우리가 걸었던 길 그리고 요 밑을 어떻게 그게 그냥 걸어 다니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테마길들을 걸었다 보니까 이제 서울만 해도 북한산 둘레길이 있어요. 북한산을 중심으로 네. 예, 4대 문이 그렇죠. 있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한 71km 정도인데 그걸 한꺼번에 걷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북한산 둘레길이 21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3, 4코스 정도 약간 이제 그렇게 나눠서 또 걷고. 네. 그다음에 서울의 자치구들이 갖고 있는 서울의 구가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네. 각 자치구가 갖고 있는 둘레길들이 한 10km에서 한 20km 정도 돼요. 그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한 400km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둘레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둘레길은 둘레길을 걷는 사람으로는 거의 처음에 다들 하시는데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서울 둘레길의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각 구에 있는 둘레길들이 서울 둘레길도 일부기도 하고 그래서 157km를 지금 이제 답사 중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울이 가장 걷기 좋고 그런 곳에 이제 진행자님 들어보셨나? 한양도성길이라고. 저 거기 한양도성 순성관이 있었어요.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백악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언제 네. 한번 같이 걸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인왕산도 있고. 그렇죠. 되게 많이 아시네요. 한양도성 순성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양도성길을 걷다 보면 사실 우리가 4대 문이라고 있잖아요. 네. 동서남북문, 그다음에 각 문에 소문들이 있어요. 사소문. 동대문에 동서문이 있고 남대문에 남서문이 있고 그래서 서울은 4개의 큰 대문과 4개의 소문으로 통해서만이 한양을 들어올 수 있었던 네. 거죠. 그런 문들이 뭐 숙정문이나 이런 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행자님 언제 한번 리모드 되시니까 같이 한번 걸어요. 네, 예, 좋아요. 여기. 한양 도성길
길도 좋고 인왕산 성곽길. 이게 네. 맞아요. 이게 어. 18.67km. 최근에 이제 또 뭐 네. 청와대가 개방이 네. 되면서 네. 뒷산도 열리고 그래서 예.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인근에 또 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화를 또 기행을 하는 게 많아서 네. 주로 성남, 그다음에 지금 남한산성 그 주변에 뭐 놀러 가는 것보다는 기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성남 누비길 같은 경우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계산까지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계산의 일부가 성남시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그래요? 길들 62km인데 이게 산길의 62km는 그냥 62km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고행도 대개 이런 길들을 제가 혼자 다녔어요. 외로우신 분, 외로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자는 거고. 아니 그러면 여기 산행을 하면서 주로 무엇을 하세요? 유튜브를 찍으세요? 아니면 아, 기행문을 쓰세요? 예, 기사를 쓰세요? 저는 다니면서 그 네. 사진을 한 번 둘레길 나갈 때 한 예. 코스당 한 200장 정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어. 찍고 이제 동영상도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올리고 네. 그다음에 블로그에다가 그 사진과 동영상을 얹어서 저의 감상, 여행 일지라고 하기보다 전 여행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냥 다니면서 그때 느낀 감상들 그런 것들을 적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둘레길이 있죠. 인천 인천요? 둘레길. 인천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살면서 일은 또 인천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인천 둘레길 있죠. 그 길이 참 좋았어요. 인천 둘레길은 뭐 인천이 또 이렇게 많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천 하면 사실 항구잖아요. 우리가 항상 느낀 게 우리나라 또 최초의 네. 그곳에 11길부터 14길은 인천의 옛 항구 도시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이제 차이나타운도 있고 북한길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길들을 쭉 거니까 인천 둘레길이 아마 제 기억에는 한 20km 정도 됐던 건데 16코스로 그러니까 많이 걷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문화 역사를 기행을 하면서 걸으니까 거기에 뭐 최초의 무슨 성당 같은 경우는 또 성당에 가서 들어도 가보고 천주님께 저는 종교는 없지만 좋은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그냥 역사 기행, 문화 기행을 같이 한다. 소래포구길도 있어요. 소래 생태숲길인가? 그래서 소래포구. 소래포구길. 예, 그게 다 거기도- 인천 둘레길의 일부입니다. 거기도 제가 기억에는 좋더라고요. 소래포구길이 아마 12코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코스가 다 꿰요. 이렇게 쫙 보면. 그래서 계양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의 등뼈, 우리 사람 몸으로 따면 등뼈 축으로 쭉 와서 그 다음에 소래포구 밑에서 인천의 밑에지요. 남동.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천 항구의 14, 15, 16, 17 요 야, 코스를 완전히 다 깨고 계시네. 예, 그래서 강화도는 나들길이라고. 나들길 있죠. 아, 힘들었어요. 거기 제주도에 올레길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초대석에 누가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올레길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15년 됐다 그랬나? 2007년도에. 그래서 그때 처음 생기면서 지리산 둘레길, 강화도 나들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기기 해암 시작했던 선생님도 것 좀 같아요. 걸으시는 것 같고. 엄청 걷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네. 좀 이야기가 통해서 또 섭외가 된 모양이네. 근데 네. 이 강화 나들길이 상당히 코스도 많고요. 그게 강화도 하면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의 우리 또 순환의 도시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또 고려의 수도도 옮겼던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곳곳에 한 20개 코스가 돼. 성모도 교동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다리가 나져 있지만 그래서 한 20개 코스에 한 310km 정도 되니까요. 거의 부산 가는 정도의 야. 거리인데 조목조목 걸어 다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둘레길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강화도 같은 데는 이게 섬길이에요. 뭐 강화도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섬 중에 하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그들이 자치단체에서 만든 둘레길도 있지만 내가 혼자 무연의 자치단체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것들이 그 섬을 그냥 밖으로 한 바퀴 돌아보자. 예. 지방 산행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강길. 그렇죠. 예. 북한강길이 한
한 80km 정도 나오나요? 북한 가길은 뭐 나중에 제가 걸어봤던 길, 뭐 아름다운 길 뭐 많이 있지만 가장 다시 걷고 싶은 길. 그게 이제 북한강 길이고 저도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예, 그래서 네. 이제 고향은 춘천이고 태생은 또 이북에서 이제 피난 오신 부모님 때문에 부산에서 태어나고, 예. 예, 그리고 또 자라서 서울에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단은 부산, 가봉은 춘천, 그다음에 제품은 서울. 그러니까 양복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해주시네. 제가 이제 갔던 북한강 길은 이제 정약용 선생 있죠? 다산 선생. 네. 다산 선생이 능내리가 남양주시 능내리가 고향이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평생을 이제 유배를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배가 되셨지. 유배가 해제되는 게 해배예요. 그래서 해배를 되시고 18년 정도를 이제 해배 생활을 하시면서 능내리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춘천 가는 길은 뭐 고속철도도 돼 있고 자동차 길도 있는데 그때 북한강 길을 100길로 100길로 춘천을 2번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다산 선생이 해배에서 끝나면서 춘천을 올라가는 북한강 상륙길을 걸으면서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글을 보고 네. 이걸 역사 기행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권혁진 박사신데 네. 저보다는 조금 그 하신데 제가 우연히 그 책을 입수를 하게 됐어요. 아니 다산 선생이 이 북한강 길을 갔다고 배로? 그런데 그 길을 또 따라서 고증을 하셔서 그 박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 이거 내가 걸어간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보고 네. 다산 선생이 쓰셨던 글들의 계곡 골짜기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이 묵었죠. 춘천까지 하루에 못 가니까 묵었던 곳을 정박해 가면서 저희도 똑같이 나는 비록 다산에 발톱 밑에 때도 안 되지만 다산 선생을 기리는 마음에서 춘천까지 쭉 걸어가서 춘천 호반 도시의 소양강 처녀 춘천 가보셨죠? 네. 소양강 처녀가 저희의 종점이었어요. 그 길이 가장 인상에 남고 아마 6번 정도를 끊어서 갔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6번을 지하철로 다닌 거예요. 가서 그 다음 길에서 걸어오고 또 다시 지하철 가서 그러니까 릴레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 저 고향이 또 춘천이고 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벤트도 해서 한번 또 하자. 어떤 친구는 하루 만에 갈 수 없느냐. 1박 2일로 군대 100km 딱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km 행군을 하자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씩 야금야금 끊어서 이어서 걷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저기 야금야금. 이제 걷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다산 생태길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만 타면 맞아요. 뭐 팔당역까지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팔당역을 지나서 웅길산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웅길산역에서 내려서 터벅터벅 걷다 보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실존했던 생각. 생가집도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은 다산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산 생태길을 가보시면 그냥 다산 선생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리는 길들이 굉장히 좋고요. 뭐 팔당댐으로부터 쭉 걸어오는 게 또 다산길이에요. 그렇죠. 그 다산길 1길, 2길, 3길 해서 그 옛날에 그 중앙선이죠. 중앙선의 옛 철도길도 복원을 해놔가지고 문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볼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 요즘 최근에 그 연장선이 하남검단선 네. 거기 하남검단역에 내려서 팔당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다산 생태공원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아유, 우리 뭐 그래서- 해안 선생
아유, 보통이 아니시네. 아, 이제- 걷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조만간 이제 눈이 오고 하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아니, 눈 오는 얘기 하셨는데 네. 제가 첫눈 내리면 꼭 갔던 길이 있어요. 이 이후에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리죠. 웅길산역 있죠. 웅길산역. 네. 웅길산역에서 대성리역까지 걸어가는 북한강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춘천까지 가는 북한강 여행길에 이 두 번째 코스였는데 쭉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아름답고 거기에 갈대숲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카페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성리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북한강의 그 전기 그걸 그냥 한 몸에 담는 거고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춘천이 고향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또 남다르지요. 그래서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길산역에서 내리시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맞아요. 예. 북쪽으로 가면은 북한강 변으로 해서 물의 정원으로 해서 굉장히 맞습니다. 아름답고 예, 예. 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리로 갈 수도 있고. 사실 걷기 하다 보면 한때가 많아요. 라이딩 자전거 타시는 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 네. 자전거가 싱싱 달려요. 근데 저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근데 자전거 길을 가게 되고 자전거와 분리될 수도 있는데 자전거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자동차에 비해서. 근데 자전거만 타도 빨리 갈 수 있지만 제가 빨리 가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서 걸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천천히 걷자. 그리고 그렇게 막 죽자사자고 걷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내 페이스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걷고 여럿이 같이 걷고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문화 역사를 기행하고 가면 어떤 길이든 가닐 수가 있다. 그렇게 뭐 네. 정리가 느림의 됩니다. 미학이 좀 필요하죠. 지금 네.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디지털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그 최근에 뭐 코리아 둘레길이 거의 완성이 다 돼서 코리아 둘레길이 동서남북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다음에 DMZ DMZ. 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코리안 둘레길 동서남북으로 이어서 4,000km가 넘는다는 얘기했던데. 얼마 4,500km 전에 인가? 그 산티아고인가 네, 그거에서 산티아고 방송하면서 길. 코리안 네. 둘레길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아요. 이 방송을 좋아해가지고 백인 백색의 사람들, 와우, 감사합니다. 백인 백색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저희 또래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도 많고 아 저런 건 내가 좀 배워야겠다. 저런 건 내가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리안 둘레길 그리고 저도 지금 코리안 둘레길을 하고는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남쪽에 있는 남파랑 길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해파랑하고 서해랑 길은 상당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되어 있고 남파랑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DMZ 평화누리길은 상당 부분 또 진행을 했고 그래서 코리안 둘레길도 하나의 저의 이제 어찌 보면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코리안 둘레길을 가게 되면 총 한 4,500km 정도. 4,500km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 네. 산티아고 길 뭐 하시잖아요. 한 두세 예, 그게 한 800km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아, 세 배는 산티아고 되겠네요. 6번.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외국 가서 둘레길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둘레길이 네,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좋은 많아요. 데가 많죠. 예, 뭐 네. 말씀 진행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 올레길 같은 거 그것도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자전거로도 한 바퀴 돌자. 예, 빨리도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길을 이어가는 요즘은 거죠. 그 외국인들도 네. 일부러 한국의 산을 걷기 위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많이들 걷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까운 데부터 한번 다녀보세요. 네. 동네마다 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네, 둘레길.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은 그 운길산역에 내리면 동서남북으로 예, 양수리도 가고 북한강으로도 가고 다산 생태공원으로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웅길산은 걷는 사람, 그 라이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통오달이에요. 맞아요. 그야말로 남한강, 북한강, 그다음에 한강의 하류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남양주와 네. 양평 그쪽은 쪽으로. 건강 걷기에 아주 어떤 요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웅길산역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웅길산역은 경기도에 있는 거죠. 남양주. 예. 네. 남양주라고 해서 너무 멀리 생각할 건 없이 그 청량리에서 지하철 타세요. 아니면 여기 뭐야 그 경의중앙선이죠? 전철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뭐 여유 있게 경의중앙선 웅길산역. 한 40분 정도 한 팔당역 다음이 웅길산역입니다. 네네네. 청량리에서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봉역으로도 가고 네네. 예. 중랑 상봉역을 역으로도 거쳐서 가고. 가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가 다선 선생의 그 공원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진짜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길이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이상해요. 형평성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근데 내가 북한강을 걸었는데 네. 남한강이 삐치지 않을까. 아, 정말 국토의 우리의 젖줄이라고 하는 강에 한 줄기밖에 안 걸은 거지. 한강은 이미 그래서 남한강 길을 걷자. 그 남한강 길을 걸을 수는 얼마나 충분히 있어요. 저는 이미 남양 저기 그 물소리길 남양주 양평 물소리길. 양평 물소리길을 네. 이미 마스터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연장하면 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종대왕이 계시는 여주를 그 남한강 길을 걸어가서 가다가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가면 되겠다. 거기가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그 남한강 한강의 이제 원류죠. 예, 그곳까지 이제 걸어가는 시발천. 예, 그게 이제 두물머리까지 오는 게 삼척에 대덕산에서 물이 시작해서 충주호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제 원류로 이렇게 찾아서 갖고 싶은 게 이제 남한강 길을 이제 걷고 싶고요. 요거는 같이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걸어보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걸고 싶은 게 많은데 저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뭐 옛날에 60년대는 싸우면서 일하자 막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일하면서 걷자인데 그것도 싸우면서 일하자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샤투리 시간을 잘라가지고 걷는 시간을 만들어내려니까 여간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는 게 건강을 지키는 서울에 길이네요. 뭐 여러 가지 둘레길 소개를 했지만 경기도가 또 땅이 크잖아요. 서울을 싸고 있고 네. 거기에 경기 또 옛길이 있어요. 옛길이 한 이렇게 방사선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강화길, 그다음에 의주길, 그러면 평양으로부터 해서 옛날에 과거 보던 길들이에요. 그런 길들이 우리나라에 6개 정도 갈래가 있는데 네. 뭐 영남길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경기도를 통과하면서 들어오는 길들이 한 540km 정도 됩니다. 그게 6개 경기 코스인데 옛길, 요것도 이제 경기길로. 야금야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는 교통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걸어오고 한 15km 걸어오고 야금야금 걸어오면서 서울로 이제 모아드는 거죠. 이야, 대단하시다. 그 걷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1km도 안 걷거든요, 하루에. 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걷는 게요. 안 걸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찌 보면 이게 걷는 것도 하나의 윤회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저도 아이였고 네. 그러면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언제 걸을까? 한 게 통상 아이가 언제 걷죠? 첫 돌 때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전엔 기잖아요. 네. 기고 걷다가 맨 처음에는 걷는 게 서투니까 뒤뚱뒤뚱 가되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3, 4살 되면 뜁니다. 네. 그 정도로 노숙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은 이제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걷는 거고 제가 그런 말 하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죽 와사보생이고 누우면 누죽걸산이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와사보생. 아, 그래서 누죽걸산인가요? 예, 그 누죽걸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어. 저는 친구 중에 목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아니 목사가 나보고 누죽걸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죽걸산 뭐지? 그랬더니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랬더니 한자로 또 우리 한학 선생님이 와사보생. 와사보생.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들면은 네. 다시 거꾸로 아이가 태어나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못 걷죠. 못 걸으면 깁니다. 네. 예, 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걷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아줘야죠. 네. 자, 우리 얘기를 좀 누죽걸산. 듣다 보니까 예. 우리 저희 조진현 선생님이 예전에 골프를 특히로 이제 그 해외 그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실 뻔했다는 얘기 그런 아, 소문이 그러세요? 있었거든요. 이 방송 한 4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제가 좀 장거리에 좀 강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요. 간략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걷는 거에 관련해서 네. 정말 저의 버킷리스트, 다른 버킷리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건데 네. 제가 한 3년 전에 골프 쪽으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맞아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죠. 그리고 실크로드의 뭐 중심지 나라였고 굉장히 네. 좋은 나라고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에 골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네.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됐는데 임기가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3년 전으로부터 해서 내후년이니까 5년간 보직을 맡고 2024년도에 제 미션이 끝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까지 걸어가자. 와. 그랬는데 실크로드니까. 어디 감히. 근데 그게 한 8,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밖에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걸은 데가 한 4만 km 걸었다고 하잖아요. 예. 조금 걸으면 되는데 그 길은 힘든 길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갔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생태계, 뭐 계절들, 환경들이 바뀌겠죠. 2년 정도를 걸어야 되니까. 그럼 저도 그 걷는 사이에 2년 나이가 더 들겠죠. 에야. 그때 저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던 분들이 저희 집안의 형이자 저희 남동생이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어머. 그때 되면 형도 은퇴를 하고 저도 은퇴 날이고 예. 그리고 동생도 은퇴할 때니까 와, 야, 브라보. 삼형제가 같이 걸으면서 작전도 cas어요. 완전 한 사람은 뉴스거리네요. 다 걷지 말자. 한 명은 자전거를 타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령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전거를 한 사람이 타고 예. 쭉 자전거에 조그만 짐 싣고 메고 그렇게 가면서 하자. 몽고에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낙타? 천막집 아. 무슨 하여튼 그런 곳에서도 자보고 싶고 예. 초본을 지나고 제 그냥 바람은 혹시 그때 돼서 우리가 통일이 돼 있다면 네. 북한 땅을 건너서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고향 땅에도 들려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그때는 휴전선이 있겠지만 해서 우리 땅으로 돌아오는 한 6,000km 이야. 정도의 대장정의 기획을 놓친 게 많이 아쉬운데 뭐 그게 뭐 그 제가 뜻대로 됩니까? 사람 일이란 게 와우, 생각만 해도 아쉬워요. 멋있는데요. 환상이 이렇게 막쫙 실크로드 펼쳐져요. 길이 참 우리 말로만 듣던 굉장히 좀 실크로드 멀어 보이긴 100길. 하는데 예전에는 네. 다 그 말 타고 네. 낙타 타고 다녔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의 그분들은 생존이었죠. 그리고 평생을 그 길을 개척하면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땅을 개척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실크로드가 어떻게 보면 동서로 아시아와 유럽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어떤 생명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고 싶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기회가 날지.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네요. 상상만 해도 멋지다. 예. 신문에 대문짝으로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근데 요즘은 그 최근에는 주로 이렇게 섬을 주로 많이 좀 다니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제 여러 가지 둘레길을 다니다 보니까 되게 이제 바닷가 근처 길을 많이 또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 인근에 뭐 강화도라든지 있는데 이 섬을 한 바퀴 돌아볼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장봉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영종도에 장봉도 섬의 둘레길이 마침 그렇게 돼 있어요. 섬 밖을 돌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산길도 가는데 저는 후배하고 같이 갔는데 후배는 산길로 가라. 나는 바위길로 갈게. 그냥 처음 해본 거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그 장봉도를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을 돌아다녀서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진행자님 저거 좋아하세요? 노을? 엄청 좋아요. 노을 좋아하죠? 네. 네. 노을이 놀자 그래서 노을인 거예요. 저는 해넘이라고 하는데 예.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고 같은 노을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 뜨는 장면, 찬란한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지만 장엄하죠. 그러나 이 노을이 지는 이 장면은 네. 신이 아니면 이렇게 연출할 수가 없다. 정말 아름다운 그 노을을 좋아하고 또 노을가에서 기타를 가져가서 노래도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해넘이를 보면서 네. 거의 섬을 다니면서 일몰이 될 때를 길을 딱 끝내는 거로 해서 이제 노을을 이제 마주 보는 거죠. 오늘의 노을, 내일의 노을은 또 어떨까 그렇게 하고 맞춘다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종도에 아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영종도도 그렇게 밖으로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영종도는 4개의 섬을 매립해가지고 인공섬이었기 때문에 인공섬으로 밖으로 섬의 길이 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해보자. 그래서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6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길을 나눴어요. 그래서 영종도가 지금은 인천 중구청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다가 100km 간 거에 대한 블로그 그거를 넘기고 이 길을 좀 잘 만들어 보세요. 해안길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중구청장님한테 제안도 하고 그래서 참 걷다가 보니까 별일을 다 하게 됩니다. 와,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네. 예,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겠고요. 생각보다 그 네. 섬을 간다는 게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요즘은 그 인천 공항 그 전철 타면은 시커니 가서 내려서 이제 영종도 뭐 이런 데 내리면 산목 선착장 그렇죠. 뭐 거기서 배 타고 통통통 타고 한 10분 20분 가면은 뭐 장봉도도 있고 신도, 신시모도, 신시모도, 그다음에 무의도, 소무의도. 뭐 지금 이런 신시도. 섬들이 네. 사실 인천 영종도에는 지하철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시 연도교, 그러니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들. 이 연도교가 있어요. 그럼 무의도를 옛날엔 차 없이 못 갔고 배를 타고 갔었는데 지금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오늘 또 주말에 이번 일요일 날 소무의도를 지금 한 바퀴를 돌자. 32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한 3번 정도 도는데 근데 이게 4km를 1시간에 도는 게 아니라 네. 바위길은 1시간에 1km 걷기도 어렵습니다. 어. 그러니까 파도 치고 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한 번에 한 10km 정도를 걸으면 3번 정도에 걸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실미도가 있죠. 여러분들 그 영화로 유명한. 예. 실미도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때가 맞으면 길이 열립니다. 무의도 앞에서. 근데 모래톱이라고 하죠. 그렇죠. 모래톱. 근데 실미도를 밖으로 한 번 돈 사람이 있으면 나오냐. 실미도를 들어가서 밖을 한 바퀴 돈다. 그거 한 3시간 정도면 된대요. 그러니까 거리로 계산하면 안 되고
3시간 동안 걷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물이 저기 밀물이 되면 또 길이 끊어지니까. 네. 그래서 고기는 별도로 놔두고 얼마 전에 무의도길은 실미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물때를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가서 물때 맞춰가지고 새벽에 들어가서 나와서 오후 3시쯤 나와야겠다 하는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 또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소무의도. 무의도 옆에 또 새끼섬 있어요. 예쁜 섬. 네. 거기 또 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 섬도 이제 이번에 이게 뭔 무의도 소리야? 이 코스 돌면서 하게 되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섬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태에 대한 관심들 좀 이렇게 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뭐 철새라든지 또 요즘은 뭐 해양 쓰레기 문제 때문에 또 일부러 플로깅 무슨 트레킹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거 활동들도 혹시 하시나요? 예, 그 섬을 다녀보니까요. 사실 이게 왜 섬이지? 제가 그냥 왜 섬이라고 했을까? 섬이 서 있어요. 섬이 서 있습니다. 섬이 안 움직여요. 네, 예, 서 있죠. 그래서 섬은 서 있다. 네.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내가 가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왜 다니지? 사람들이? 예, 산에. 서 있으니까. 산이 거기 있거든요. 산이 가만히 있거든요. 네. 예, 가만히 있거든요. 섬은 왜 다녀요? 섬이 서 있거든요. 서 있으니까. 예. 아,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문이지만 서 있다. 네. 섬은 그곳에 서 있는 거고 사실은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난 커다란 그 섬만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그렇죠. 거죠. 대륙 밑에 숨어 있겠죠. 엄청난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암초같이 예. 그 섬의 일부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섬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름다운 섬에 해양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 해양 쓰레기는 이제 섬에 다녀서 그 해안길을 가지 못하면 섬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보지만 직접 그 길을 걸어 다녀 보면 파도가 조류가 밀리니까 섬 모든 것이 그냥 해양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무태서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이 섬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어찌 보면 커다란 대양, 오대양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 많은 상선들이 떠 있잖아요. 예. 어선들 이런 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에서 가져가지를 못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물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구들을 한번 사용하고 회수를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바다에다 어부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도 버리지만 상선들, 생활 쓰레기들이 예, 많다는 상선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네. 밖에다 버리는 거죠. 어머. 거기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 이거는 배에서 버린, 이건 고깃배에서 버린 거, 이거는 상선에서 버린 게 다 나와요. 세계적인 모든 브랜드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어머나. 그래서 참 해양 생태계를 해양의 오염도 되고 그것들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을 해서 뭐 요즘 뭐 많이들 뭐 해양 생물들이 죽은데 배를 가려고 하면 막 나오잖아요. 어부들 낚시바늘도 오고. 그 사실 우리 낚시도 보기 좋지만 낚시꾼들이 훼손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버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어가면 네. 해양은 영원히 깨끗이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네.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철새들. 예. 야, 철새들 보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죠. 이렇게 아름답구나 지구가. 근데 그런 곳이 오염이 돼가지고 철새가 저기 낚시줄에 걸리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는 해양 공부를 좀 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환경 운동도 좀 해야겠다. 그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우리 또 진행자님이 또 섬까지도 같이 가시면 같이 쓰레기도 좀 치우시고 요즘 그 쓰레기 걸으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는 플러깅이라 그러나? 플러깅이라고 그런 하죠. 것들도 상당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안 버렸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내가 버리지 말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대변 보는 거는 분해가 되잖아요. 그런 쓰레기 외에는 다 가져가야죠. 맞아요. 그 담배꽁초도 큰 쓰레기가 되는 거죠. 담배꽁초 하나 주우면 500원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구 담배꽁초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환경. 예, 담배꽁초는 분해는 돼요. 예. 필터가 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필터를 버리는 거죠. 예, 필터가 예.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연초는 분해가 됩니다. 자연 예. 생물이니까. 그다음에 네. 그 종이도 분해가 돼요. 그 종이는. 근데 필터에 껴 있는 그 짧은 고게 예. 영원히 그냥 화학섬유거든요. 자,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김영수 대표님 담배 끊으시고요. 자, 아무튼 지금 그 걷기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조진우 선생님께서 버킷리스트가 있다. 아, 그 인생의 얘기를 하시고 버킷리스트. 계신데 이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욕심이 좀 많은데요. 제가 버킷리스트가 한 13개 정도가 돼 있고요. 저는 언제 가서 그게 버킷리스트가 완성이 된다는 개념이 있고 이미 제가 버킷리스트를 지금도 새로 추가가 되고 예. 또 소멸이 되는 것도 있는데 버킷리스트의 뭐 뜻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죄수들을 목매를 때 옛날에는 죄수형 밑에 바켓을 딱 놓고 그걸 탁 차면 목에 이제 한 거죠. 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 담배 한 대 다오 그런 거였는데 네. 정말 그렇게 죽기 전까지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모아서 하는 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버킷리스트에는 이제 지금 걷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 걷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제 버킷리스트에 코리안 둘레길 아까 얘기했던 그 길들 코리안 완성을 둘레길 하자. 4,000km. 예. 그리고 서해안의 섬 주로 인천 주변의 섬만 해도 140개가 됩니다. 와, 인천에 그 섬을 그렇게 제가 많아요? 예, 그 섬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60개 그러니까 가까이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유인도가 한 6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유인도가 서해안에 있는 섬들을 주로 네. 100개 정도는 돌자. 그렇게 돌다 보면 네. 언젠가 거의 다 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요. 그래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올레길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뭐 엉뚱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봤어? 하라는 말 있잖아요. 예. 저는 합니다. 해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해가고 있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와, 여기에 신안군도 추가를 하면 좋겠네요.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잖아요. 네. 12사도 섬은 그건 뭐 섬 몇 개, 3개를 연결해서 12km밖에 안 돼요. 그냥. 아니,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는데 천사섬? 천사섬. 그것도 천사섬. 버킷리스트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라는 거는 이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네. 무태 있어도 요즘 이제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들도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뭐 고흥에도 돼 있고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최초의 무태에서 들어가는 섬의 다리는 그 다리는 연육교라고 해요. 육지와 연결했다 연육교. 그 다음에부터 섬끼리 연결된 건 연도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섬을 다 다니면 좋겠는데 저도 언젠가 소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서히 아무래도 저도 조심은 해야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상이 나쁠 때는 또 덥석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의 일부니까 함부로 대들면 안 되겠죠. 자연한테 대들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네, 사람도 자연의 일부죠. 언젠가는 돌아가는. 예, 크게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크게 세 가지를 한다라고 봐요. 하나는 걷기, 뭐 걷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걷기가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상당 부분 또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좀 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오. 노래방은 안 다녀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음악에 대한 것들, 문화예술에 대한 거,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 보면 버스킹 200회 하자. 버스킹 200회 하자.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하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을 300회는 봐야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화도 좋아해요. 네. 예, 영화도 주로 문화적인 영화, 역사 문화에 대한 거. 그래서 뭐 영화는 한 500편, 뭐 이거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다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글을 쓰고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공부를 제가 합니다. 우리말. 우리말 공부를 제가 공부한 지가 우리말을 무슨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말이 그냥 우리말인데. 근데 우리말을 조금 알게 되면 네. 잘못된 우리말, 그다음에 제대로 될 수 있는 말들을 올바른 말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해서 70살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네. 10년 정도 공부해서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자. 70살 나이에 우리말 겨루기 가서 물론 제가 꼭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지금 목표 한번 의식을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삼아서. 예 그렇게 그때 목표 나가는 의식을 거죠. 하고 예. 저희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 5천 명이 있는데요.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한글을 또 지키고 한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5천 명이니까 대단하죠. 이야. 그분들끼리 가상의 우리말 겨루기도 해보고 예. 온라인으로 올려보고 그 뭐 거기서 또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되죠. 바로 즉흥해서 나와야 되니까 아직 예.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우리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우리말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말의 속담. 네. 예,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지만 그것들의 유래, 우리말 어원들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재밌더라. 근데 결국 그게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할 때 글을 쓰고 할 때 다 도움이 돼서 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야, 지금까지 아주 재미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1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4시간짜리 아니었어요? 다음에는 예.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지금 우리 버킷리스트에 말씀하신 그 음악을 주제로 한번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까운 그 동네에서 쉽게 산책을 하듯이 걷는 이런 트레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활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당장 뭐 섬을 가고 싶다. 네. 전철을 타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인천공항 전철 타세요. 네, 동네 뒷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돈대 뒷산이라도 그래 걸을 수 뒷산도 좋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날이 막 차갑지 않으면 맨발로도 좀 걸어보시고. 요즘은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강변도 좋고 갈 만한 데는 많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힘을 내시고 문 밖을 나가시는 순간 걷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누죽걸산입니다. 네. 자, 우리 오래 마지막으로 건강히 살아야죠. 네. 우리 걸어야 이제 삽니다. 이 조준 선생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끝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그 방송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도 될까 할 정도였는데 또 해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어디를 또 어디를 걸을까, 어떻게 내가 걸을까 그런 생각이 막 곰곰이 드는데 결국은 걷다 보니까요 이제 잡념이 없어집니다. 잡념이 없어지고 따라서 건강이 또 따라와요. 건강이 막 내가 정말 건강하다 할 정도로 막 건강한 거예요. 네. 혈색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생각인데 섬을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제 뭐 무슨 말을 할까? 고찰이라고 할까?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오고 뭐 이런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요즘 우리가 뭐 많은 제가 이거 지하철 서서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같이 항상 그랬지만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우리 스마트폰 정말 생활의 이기예요. 네. 대단한 정말 도구가 이 세계에 나왔는데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그렇다. 이제 걷다 보면 스마트폰 할 시간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명히 좋은 건 있어요. 지식과 정보는 뭐 스마트폰이 뭐 따라갈 수가 없는데 가능하면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좀 줄이시고 뭐 섬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명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사색을 하다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우리들을 이제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뭐 인본주의자, 인류주의자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 사람이었을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아, 네. 예, 그게 사람 냄새가 가장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향만리라고 하죠. 인향만리. 사람 냄새가 뭐 제가 몸에 향수를 뿌리는 그런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사람의 향기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 속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싶습니다. 건강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양만리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진현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걷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웠고 걸어야 삽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걷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겠죠. 자, 겨울에 움츠리지 마시고 네. 발딱 일어나 가지고 그럼요. 나가는 겁니다. 네. 나가는 순간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강을 가든 섬을 가든 산을 가든 일단 빨리 열심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진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만 생각해서는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조진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까요? 아, 그, 네네. 네, 길이 있어서 걷는 거죠. 그런데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삶이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거중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생각한다. 생각해서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걸으십시오. 대한민국이 다 같이 건강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걷기 운동 네. 불붙읍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걸어야 삽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설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